그 시절 추억의 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이번 키워드 보겠습니다. 특광역시 자치구 의원 필요한가? 자,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이미 각 후보들의 공약사항으로 광역시의 자치구 의원 공천 폐지와 함께 이런 얘기가 논의가 있었는데 과연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특광역시 지금 우리나라의 기초자치단체가 226개가 있습니다. 시군구. 그 중에서 특별시와 광역시 내에 있는 자치구와 군이 74개가 있습니다. 근데 잘 모르시겠지만은 특광역시 내에는 서울에는 25개의 자치구가 있죠. 네. 그런데 대전만 해도 5개 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대전시는 구만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인천시에 광화군 옹진군이 있고 그럼 그런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것도 이제 광역시 내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죠. 그래서 5개의 군이 있습니다. 광역시 저 내에. 부산에 가면 기장군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저 울산에 울주군이 있고, 울주. 울주군이 있고, 그래서 대구에 달성군이 있고. 달성군. 그래서 이렇게 5개의 그 군이 있고, 네, 69개의 구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합계 74개의 그 자치구가 광역시, 특광역시에 내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뭐 시도라는 이제 광역자치단체가 있고, 이제 특광역시에 이제 그 또 광역자치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시, 그렇죠. 특별자치. 광역시 내. 근데 왜 굳이 이 자치구 의원, 자치구 의회만 왜 이렇게 뭐 폐지를 하냐 마냐의 논란이 있느냐 하면 이 특광역시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생활 그 같은 단위입니다. 우리 대전시도 우리 대전 시민이 대전시의 시민이지 뭐 내가 꼭 중구의 구민이고 대덕구의 구민일 하나의 생활권으로 본다는 거죠. 생활권이죠. 그리고 지금은 교통통신이 발달하고 이제 점점 광역화되니까 광역시 내에 이제 종합행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1,000만 이상을 하나로 보기에는 좀. 그러니까 이제 25개의 이제 구를 만들어 놨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자치구라는 게 인위적으로 만든 구역입니다. 인위적으로. 그렇죠. 이게 무슨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자치구역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특별시와 광역시를 좀 분리를 해서 특별시는 이제 서울은 뭐 1,000만이 살고 있으니까 이제 광역시 이 특별시나 광역시 내 자치구제를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다시 말해서 대도시의 종합행정 같은 생활 단위로의 대도시 종합행정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지금은 완전 자치구제입니다만 이걸 준자치화 한다든지 또는 뭐 행정구로 전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그 대도시들이 지금 여러 가지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어서 대도시의 인구도 줄고 또 경제도 어려워지고 이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자치구라고 하는 것도 지금은 우리 5개 자치구도 재정력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자치를 할 만한 지금 근거를 못 갖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물론 자치구라는 것이 이 대도시의 그 속에서 주민의 참여나 통제를 좀 보장해주고 또 대도시의 그 분권화된 행정을 수행하는 데는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도시의 자치구만 하더라도 인구가 대전시만 하더라도 평균 뭐 25만 명이 되고 이렇게 큰 단위에서의 그 지방자치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차라리 읍면동의 자치 기능을 강화하고 대도시는 대도시의 같은 종합행정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제 외국의 추세도 꼭 지방자치를 하면은 꼭 자치구제를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동경이나 뉴욕은 동경이나 런던은 자치구제를 하지만은 뉴욕은 또 준자치화를 하고 있고 베를린이나 또 파리 같은 데도 준자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도시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나라도 특광역시 내 자치구제 문제를 조금 개선하자 이런 거고 이제 또 하나는요.
지금 지방자치가 지난 시간에 다뤘습니다만은 우리 국민들이 지방자치에 대해서 대단히 무관심하거나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원인을 또 파고 들어가 보면은 이 자치구 의회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높아요. 불신이 많죠. 예, 불신이.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도 개제에 자치구제 문제를 한번 개선해서 대도시 경쟁력도 강화하고 오히려 또 주민 참여와 통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보자. 이제 그런 취지에서 네. 이게 이제 이슈화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의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기초의원이 필요한가? 광역시에서 지금 대전이나 어느 도시나 가도 의회가 말썽되는 것은 다 기초의원에서 말썽이 됩니다. 광역의원에서 말썽된 적이 없어요. 기초의회에서 뭐 패대기인을 한다든지 또 의장 선거에서 또 뭐 몇 달씩 끌어간다든지 또 애국 교육 가는 것도 기초의회에서 문제가 되고 다 문제가 되죠. 기초의회가 꼭 없어진다는 것보다는 대전광역시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면은 기초의원이 없어지고요. 광역의원을 2배로 늘려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예산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의 예로 하나 들어보면은 2006년도부터 유급화가 됐죠. 그동안은 봉사였습니다. 자원봉사로 되어 있었는데 유급화가 되면서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기초의원은 뭐 4천만 원, 광역의원은 뭐 한 5,500만 원 정도 이렇게 주고 있는데 그 유급화가 되는 것은 와서 근무를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와서 이제는 앞으로 다른 일 하지 말고 와서 근무를 해라. 근무를 하는데 그 하는 사람들이 지금 시의회 같은 경우는 110일 정도, 120일인가 하고 구의는 지금 100일, 99일, 100일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365일 중에서 3분의 2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습니다. 이것을 광역시에서 만약에 지금 27명 시의원 중에서 50명으로 만약에 맞춘다면 그 50명이 시에 대전시에 가서 회의를 해가지고 구로 돈을 내려보냅니다. 그러면은 서구 의원들이 12명 정도가 됩니다. 12명 내게 14명 정도가 되는데 그 의원들이 서구청에 와서 다시 회의를 해요. 그 예산을 가지고 다 동사무실로 보낼 건 보내고 또 감사할 건 감사하고 다시 시로 가서 또 일을 봅니다. 대전 시를 보고 일을 보고 있다가 또 구로 내려와서 전체적으로 본다. 왜 그러냐면 광역시는 작기 때문에 구와 시와 아주 가깝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육동현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바로 전체를 다 볼 수가 있어요.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3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월권행위입니다. 첫째는 예결권, 예산 예결권이 있고 두 번째가 감사권이 있습니다. 예산을 잘 썼나 못 썼나. 세 번째는 조례권입니다. 시민들이 불편한 것이 무언가, 국민이 불편한 게 무언가를 해서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서는 해주는, 불편한 거를 해소해 주는 게 그 지방의원의 할 몫입니다. 그 나머지 돌아다니는 것을 자기가 표를 얻기 위해서 아니 뭐 인사권에도 막 개입하고 억지로 돌아다니면서 인사에 개입하고 지가 표를 얻기 위한 방법이지 다른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역시만큼은 기초의원 줄이고 없애고 광역의원을 더 늘려서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장님도 그런 아니 공감하세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능이나 역할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된다면 뭐 이런 논란이 없었겠죠. 그리고 사실은 민주주의는 직접 민주주의가 가장 이상적인 거잖아요, 실제. 그런데 이제 대의민주주의를 하니까 그 대의라는 것들을 이제 구의원이면 구민의 대의, 시의원이면 시민의 대의, 국회의원이면 국민의 대의를 받아서 자기가 하는 것들인데 그 역할들을 제대로 못하니까 지금 이것도 없애야 되지 않겠느냐. 그 역할들을 잘하면은 무슨 그렇죠. 그런 게 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월급 주니까 딴 일하고 뭐 이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통신 뭐 이런 교통수단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돼서 요즘은 뭐 예전은 뭐 수기로 했던 것들이 요즘은 이제 무슨 다 컴퓨터로 하고 뭐 일당 100이 아니라 일당 100, 1000으로도 이 일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비단 그 자치구 기초 구의원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줄일 수 있다면 다 줄일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많은 기능들이 분산시키고 많은 시민들과 국민들하고 접촉을 해서 진짜 좋은 역할들을 한다 하면 그걸 굳이 그렇게 얘기할 일이 없겠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현상적으로 지금 이제 문제가 나타나니까 지금 뭐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 대전에서도 서구의회, 중구의회, 유성구의회 모든 구의회에서 문제가 많은 것들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 기능이나 역할을 제대로 했으면 하고 그대로 놔둘 수도 있겠고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이런 상태라면 확 줄여도 근데 괜찮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지방자치제가 이론적으로는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렇겠죠. 각 제도마다 네. 그 예를 들어서 완전 자치제도 장단점이 있는 거고 준자치제도 장단점이 있는 거고.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쯤 짚어봐야 될 건 뭐냐면 이론적인 장단점을 짚어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24년의 지금 지방자치 경험을 우리가 그동안 가졌습니다. 그렇죠. 구의회가 생긴 지도 예, 91년도에 예. 그러면 24년 동안에 그럼 이 구의회가 가져온 성과와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냉정하게 짚어봐야 되거든요. 또 그런 구의회에 대해서 우리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주민이, 구민이, 또 우리 국민이 그 구의회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지방자치는 주민의 만족도 범위 내에서 존재하고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네, 그렇죠. 주민들이 싫어하면 지방자치를 활성화시킬 수 아무튼 없거든요. 지방자치라는 그 본연의 뜻은 뜻이 주민들이 잘 먹고 그렇죠. 잘 살자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24년을 이론만 이게 도입 당시에도 이론적인 찬반이 많았거든요. 그때도 이런 논란을 했습니다. 그러면 24년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한 결과를 놓고 성적표를 놓고 잘한 점이 있으면 살리고 못한 점이 있으면 개선을 해야 되죠. 그래야 국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지방자치가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지금의 구의회는 환골탈퇴하지 않으면 주민들로부터 외면을 받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 길이에요. 방법은 아까 우리 말씀하신 대로 구의회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모든 기능과 역할을 대폭 강화시켜줘서 한번 제대로 하게끔 해보자 라는 대안이 하나 있을 수 예. 있고, 두 번째는 24년의 성과가 또 지금의 세계적인 추세가 지금은 대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시켜나가는 게 대도시 추세거든요. 네. 지금은 모든 게 광역화되고 지역 간의 경쟁력이 치열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국가와 국가 간의 경쟁력보다는 도시와 도시 간의 경쟁력이 아주 심화되고 있는 그런 세계적인 그렇죠. 추세 속에서는 지금 외국의 상황이 자치구제를 가급적이면 줄이고 대도시 종합행정을 수행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도 이번쯤은 이 문제를 냉정하게 짚고 새로운 길을 모색해 봐야 된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가야 할 방향이 뭐냐면요. 이 지방자치라는 거는 다 한꺼번에 획일적으로 도입했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획일적으로 다 폐지하는 게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방향이 아니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디까지나 이제 지방자치제도의 다양성과 자율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자치구제 문제도 이제는 특광역시, 뭐 특별시 다르고 광역시 다르고, 광역시 내에도 다 여건이 틀리고 능력이 틀리고 의지가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 아주 완전 자치화를, 자치구제를 완전 자치화해야겠다 하는 지역, 또 그걸 원한다 하는 주민이 있으면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준자치화 하겠다. 아니다, 우리는 아직 규모도 작고 자치화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과 의지가 아직은 없다 하면은 행정부로 다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을 지역에 주는 것이 지방자치 정신에 맞고 이게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다. 그러면은 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요, 육 교수님, 그 지난 대선 때도 그 구의원들 그리고 구청장들의 공천을 배제시키겠다고 해놓고 공약을 빌공짜가 됐어요. 이행을 안 했단 말이에요. 좀 공천을 다 했어요. 지난 6.4 지방선거에. 그러면은 그것도 안 하는데 그거를 지금 자기들 현역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안 했는데 지금 현재 자치구의원들을 폐지한다? 안 한다? 이렇게 하면 이게 가능하겠어요? 그게 문제 해결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예. 국회의원들도 자치구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구의원에 문제가 있다는 걸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천권을 통해서 그들을 구의회를 유지시키고 구의원들을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은 이거는 대단한 기득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방법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기초의회가 없어지면 구의회가 없어지면 당연히 광역의회의 점수를 늘리고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수가 늘어나겠네요. 당연하죠. 예. 우리가 지금 대전이 72명, 63명의 지역구 구의원이 있고 9명의 비례의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숫자만큼 이거를 대전광역시의 광역시 의원의 정수로 더해줘도 대전광역시 의회가 할 일이 많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 국회의원들도 그런 공천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렇네. 현실적인 차원에서는 문제 해결의 현실적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또 다른 좀 의견을 좀 제시해 보겠는데 사실은 이게 자율성하고 다양성이 있지만 그 자치구라는 것들이 이 정치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작은 단위, 가정에서부터 나라 단위, 뭐 전 세계 단위로 이렇게 나갈 수가 있는데 이 선진국의 자치제가 잘 되는 데는 이 자치구에서부터 이 정치인, 신인 정치인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등용문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24년 동안 지금 하셨다고 얘기하는데 그 동안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함량 미달이신 분들도 와서 그걸 했었고 또 그랬는데 이제 이번에 그 뭐 몇천만 원이라도 한 뭐 거의 뭐 4, 5천만 원 되니까 그런 돈이 되니까 이제 어느 정도 뭐 자격을 갖추신 분들 내지는 그래도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이제 많이 이번부터 들어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 지금도 보면은 뭐 국회의원 선거라든가 시장 선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어디에 뭐 그 똑 떨어져 가지고 아무 경험이 없이 어떤 전문가 집단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고 하는데 실제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가서 이분들이 그것들을 행정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고 미래를 또 이제 국민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이런 아주 좋은 제도예요. 그래서 그게 이상적인 예. 생각이신데요. 예. 지난번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구의회를 구성 이제 민선 6기가 출범하면서 구의회가 구성이 되고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뭐 예외 없이 우리 지역도 각 구의회마다 뭐 거의 뭐 격투기 현상에 싸움판이 났었죠. 서구의회 같은 경우는 뭐 3개월 서구 뭐 중고 할 거 없이 지금 뭐 이 의장단 선출세부터 아주 이게 그 국민들로부터 우리 대전 시민들로부터 대단한 불신과 아주 저항을 불러일으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있으면은 그게 문제가 조금 해결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문제가 터지냐면은 해외 연수 문제가 터집니다. 단골 메뉴죠. 해외 연수 문제가 터지면 또 이제 언론에 두드려 집중 포화를 맞아가지고 또 우리 지방 의원들이 해외 연수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필요하죠. 그런데도 이제 이거를 잘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또 국민들의 외면을 받고 그다음에 이게 잠잠해지면 이제 가을쯤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의정비 선정 문제가 생기면서 또 한 판이 이제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우리 지금 뭐 이거는 뭐 전국 의회가 다 같은 현상이지만 그렇죠. 특히 구의회에서 이 문제가 아주 집중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비춰졌다는 것이 불신을 가져온 요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짚고 가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우리는 시군구가 기초단위지만 20만, 서울은 40만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외국으로 따지면 광역단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 단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읍면동에 우리 평균 인구가 한 14,000만 정도 되는 이게 오히려 기초 단위에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뭐냐면 우리 지방자치가 이제 여기까지 성년기에 왔으니까 전반적으로 한번 그 기본적인 틀과 기능과 역할과 또 이것을 선출해내는 대표자들의 선출 방법을 한번 재점검해서 올바른 방향을 찾을 때가 됐다. 저번 여론조사를 해봤는 게 있는데요. 동네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 구의원이 필요 없다는 게 70%가 나왔습니다. 70% 정도가 나왔어요. 구의원이 필요 없다. 그것은 뭐냐면 결국 구의회가서 뭐 의장 선거에 쌈박질하는 거, 또 여러 가지 문제에서 공천하는 데에서 잡음이 생기는 거 이런 데서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의원들이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지금 의회에 들어가 있어요. 약간 전문성을 가지고 의회가 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렇고, 두 번째는 실력이 공무원보다 못합니다. 실제로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함량 미달의 의원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 구청을 갖다 더 시민의 대표를 하는 사람들이 더 어려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해외 연수가 있습니다. 기초위원은 1년에 180만 원을 의무적으로 가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그것을 180만 원 안 쓰면 그냥 국고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써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꾸 해외를 나가는 거고, 또 1년에 2번 국내에서 연수를 하게 돼 있어요. 그 돈이 비용이 40만 원씩을 정해져 있습니다. 1인당. 그걸 가지고 뭐 제주를 간다든지 어딜 가서 교육을 하죠. 자기 전문성 있는 교육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초위에서 많은 돈을 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을 딱 해보시면 이게 우리가 이제 말 속에 답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토론하다 보면은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이게 잘못된 것들을 고치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죠? 그런데, 제도가 잘못된 게 아니라 실제는 운영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이제 큰 거, 전문성이 없다든가 실력이 없다든가 예산은 올바르게 잡아놓은 거죠. 예산은 그 180만 원을 그렇게 쓰라고 잡아놓은 게 아니라. 그렇죠. 실력이 없으면 실력을 높이는 데 쓰고, 식견이 없으면 식견을 높이는 데 쓰고, 뭔가 전문성을 키우고 부족한 것을 채우고 그렇게 하라고 쓰는 건데, 그걸 다른 데 썼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제 빈대가 있다고 초과상관을 태우느냐, 이런 것들 빈대 잡으면 되는 거지 초과상관 태울 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떤 제도가 뭐 요즘 그렇다면 그 좋아진 거, 일반 시민들이나 국민들은 정치에 무관심하고 구정이나 시정에 무관심했던 것들이 그나마 그 사람들이 쌈박질 하면서도 이게 잘못됐다라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이게. 예. 잘못된 것을 보고 잘못됐다라고 인식하는 것도 큰 교육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24년이 되니까 우리 교수님처럼 이런저런 것들은 다 고쳐야 되겠고, 또 뭐 고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적인 그런 제도상이나 이런 기본적인 틀거리는 그대로 유지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은 초과상관의 빈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우리 그럼 교수님, 이게 만약에 이 자치구의원을 폐지를 하게 되면은, 된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무슨 이제 법 개정도 해야 되겠죠. 손질을 봐야 되는데, 행정구역 개편하고 선거구제 개편 뭐 이런 게 다 맞물려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뭐 한동안 논란이 됐던 지방행정체제 개편 문제가.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거구제로 그거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데. 상관이 없어요? 네,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뭐 광역자치단체를 지금 뭐 그동안에 우리 17개가 돼 있는 거, 이거를 60개로 뭐 늘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2계층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행정구역 개편. 그걸 1계층으로 한다든지 그런 논란은 계속 있어 왔는데, 이제 일단은 그 문제는 제가 몸담고 있는 그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일단 정리를 해서 그 현행대로 유지는 하되, 지금 그 다루고 있는 것이 이제 뭐 그 자치구제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읍면동에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제 역할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뭐 문화, 여가 이런 정도의 수준이지 자치 기능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자치 기능, 근린자치라고 하는, 생활자치라고 하는 걸 할 수 있는 이 주민자치회를 이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를 만들어서 이거를 정말 전국화 시키면은 그야말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해서 동네 일을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치 기능이 보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보완이 됐을 때 이 자치구제 문제를 이제 개선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되는 거고요. 또 자치구제를 지금 당장 없애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시장의 기능과 권한이 대폭 비대해지고 강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견제할 수 있는, 물론 이제 광역의회가 좀 커진다고는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비대해진 그 시장을 어떻게 독주하고 견제할 거냐 하는 문제는 반드시 마련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감사관, 지금 감사관이라고 하는 것이 시장이 임명하기 때문에 그렇죠.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감사관도 외국의 경우는 그래서
선출을 합니다. 아, 선출직으로? 선출직으로 해서 아주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지금 말하자면은 문제가 있으면 고치면 물론 되지요. 그런데 안 고치니까 정당 공천제 문제가 분명히 드러나는데 안 고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고치니까 이렇게 근본 틀을 자꾸 손보려고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틀 속에서 그 틀이 잘 갈 수 있도록 세부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면 좋은데 그 해결을 안 하고 그 폐해는 더 심해지고 국민들의 불신은 더 가중되니까 그러면 근본적인 틀을 한번 개선해 볼 수 있는 우리 노력을 이제 자꾸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우리 정치권이 이 지방자치의 문제도 제대로 풀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해주고 또 여러 가지 법을 고쳐주는 것이 전제돼야 됩니다. 저번에 지방자치제에 대해서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연구원장이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회 위원장이 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기초의회를 폐지하자, 또 구청장을 폐지하자는 그 말이 나왔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전체 틀을 바꾸는 게 아니라 광역위원을 더 뽑는 겁니다. 비근한 예로 만약에 서구 갑거를 보면 도마 1, 2동, 복수동, 정림동이 있어요. 거기에서 시의원이 1명입니다. 근데 시의원을 2명을 뽑자는 거죠. 그 지역에서는. 복수동, 정림동에서 1명 뽑고 도마 1, 2동에서 1명을 뽑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기초위원을 없애버리고 광역위원을 더 키우자는 얘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는 구청장도 이제는 민선위로 가지 말고 관선위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다른 사람들 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뭐하러 그것까지 하느냐, 돈을 버리면서 그럴 필요 없이 관선위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광역위원이 전체 기초까지 포함해서 구청까지 다 볼 수 있도록 예산을 볼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아니 그러니까 이런 제도나 이런 것들을 바꾸는 것들을 보면 실제는 그 제도를 바꿔놓으면 그 제도에 익숙해지려면 그것도 또 시간이 걸려요. 이게 보니까 이게 제도냐, 이게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운영하는 사람들의 의식의 문제예요. 이게 전체적으로 모든 것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무슨 헌법을 바꾼다, 뭐를 바꾼다 해도 그걸 바꿔가지고 뭐가 이렇게 올바로 되는 게 아니고 실제 그 운용하고 하시는 분들의 의식의 문제라고 이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그런 건 있습니다. 운영의 묘는 어떤 걸 광역위원을 더 뽑고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러나 자치구 의원들이 필요하냐, 자치제가 필요하냐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필요하고 지금에 있는 그 지적사항들을 제대로 할 수만 있다면 저는 제도의 문제냐 의식의 문제일 때는 제도보다는 의식의 문제가 크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저는 제도나 의식이나 이게 해결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자치구의회가 정말 필요하고 중요하다면 그거를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황골 탈퇴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 자치구가 지방자치의 가장 핵심이다. 정말 소중한 거다. 대도시 행정에도 필요한 거다. 라고 판단이 된다면 우리 자치구 의원도 대구 각성하고 황골 탈퇴해서 자치구회가 좋은 성과를 내서 시민들에게 피부로 체감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또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입법적인 과정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만일 이러한 의지도 없다면 지방자치를 지키기 위해서 지방자치를 국민들이 제대로 인식하기 위해서 폐지될 수 있다는 각오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자치구 문제를 해결해야지 언젠가는 잘 되겠지. 하다 보면 되겠지. 경험을 쌓다 보면 제대로 되겠지. 이거는 아니다. 맞아요. 교수님 맞아요. 아니, 그러면 이거를 지금 자치구 의원을 폐지하려면은 입법을 해야 되죠. 국회 개정법을 개정해야 되잖아요. 그럼 국회의원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자기 살을 도려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법을 지방자치 발전 종합 계획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그걸 가지고 이제 법을 가지고 입법화하면은 이제 그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의 자기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 저기들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안 되는.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은 구의원들이 보여주고 싶은데 지금 현재장 지금 이거 우리 이상 상무님하고도 똑같은 얘기예요. 구의원들은 잘하고 싶은데도 위에 국회의원이나 그 광역시장이나 이쪽 위에서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없는 거예요. 구의원들 스스로가 우리 헌법기관이나 이런 것처럼 국회의원들조차도 그런데
응? 조차도 그런데 거기서부터 윗물이 맑지 않기 때문에 이쪽 밑에 물은 엄청나게 흙탕물이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문제이신 것이지 이 자치구의 자체에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에 들어오는 그 구의원들이나 이 사람들의 경쟁력도 아주 높아져요. 지금 보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이제 24년이 됐으니까 어느 정도 문제점들이나 단점이나 이런 것들을 보완하고 또 제도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다면 보완을 하겠지만 또 실질적으로 국회의원이나 시장 이 광역단체나 이런 데에서 구의회가 잘 자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권한과 그 책임을 넘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유 교수님 그 마지막으로 지금 청와대 지방자치위원회 발전위원회에서 이런 제도적으로 자치구의 폐지 문제도 다 논의가 되고 있죠. 논의됐고 안도 만들었죠. 지금 행정구역 개편까지 다 지금 맞물려 있죠. 다 그렇습니다. 네. 다 정리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요거를 이제 국회의원들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우리 광역시 자치구의원 폐지 문제는 우리 국회의원님들 손에 달렸습니다. 이제는 좀 내 기득권을 좀 내려놓고 우리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